강원도 춘성군 사북면 소재에 있는 춘천호에서 나무를 캐던 여성들이 있었어. 보트 밑을 봤는데 완전 나치 상태의 여성이야. 이렇게 꼿꼿이 서 있어. 시신을 건지고 나서 또 자지러졌어요. 성기하고 항문 부분까지 4.5cm 정도로 이렇게 파서 도려냈어. 이게 엄청나게 잔인한 사건. 양손을 이렇게 앞으로 놔가지고 결박을 했어요. 신명쿨을 가지고 한 3번을 묶고, 두 발은 새끼줄을 묶고 돌멩이를 달아놨어. 칼질을 너무 많이 해두는 바람에 얼굴 봐가지고는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게 불가해요. 죽은 여성의 오른쪽 둘째 어금니가 없어요. 왼쪽 팔목에 2개의 문신이 있어요. 요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밝혔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이강순입니다. (65년 5월 16일 날 16시경에) 강원도 춘성군 사북면 소재에 있는 춘천호에서 강을 따라서 호반을 보트를 타고 다니면서 화전 이제 그 틈 사이를 누리면서 이제 나무를 캐고 이러는 거예요. 화전과 화전 사이를 이동하면서 나무를 캐던 여성들이 있었어요. 얼떨결에 이 보트가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안 되고 밀렸어 막. 허부적거리다가 딱 보트 밑을 봤는데 완전 나치 상태의 여성이야. 이렇게 꼿꼿이 서 있어. 물 속에 잠겨갖고. 아이고야. 그래갖고 그 길로 보트로 마을로 돌아옵니다. 마을 사람들한테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해요. 네네. 마을에 있는 이 청년이 가봐. 보트를 타고 그걸 갔어요. 같이 갔어요. 네. 가서 그거를 확인을 확실히 하고 그게 진짜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손 안 대고 신고를 한 거예요. 악취가 말도 못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날 5월 17일 날 그 시신을 인양을 하게 됩니다. 그 현장 인근 당연히 수색을 하겠죠. 네. 그런데 아무것도 발견을 못했으니까 살해 현장이 어딘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 시신을 건지고 나서 또 자지러졌어요. 왜요? 이 성기하고 항문 부분까지 손바닥만한 크기로 한 깊이는 한 4.5cm 정도로 이렇게 파서 도려냈어. 이게 엄청나게 잔인한 사건이에요. 예,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양손을 이렇게 앞으로 놔가지고 결박을 했어요. 칡능쿨을 가지고 한 3번을 묶어놨어요. 칡능쿨로? 칡능쿨로. 그리고 두 발은 새끼줄을 묶고 사람 머리 크기에 돌멩이를 달아놨어요. 시신을 인양하고 이제 이틀이 됐어요. 물 밑에 두셔야 되니까. 그 시체가 떠있던 곳에서 머리를 건집니다. 수심이 한 3m 정도 됐거든요. 그 머리는 검정색 그 여성 스웨터에 똘똘똘 말려져서 그 바닥에 있었던 거예요. 말려 있었고. 그러니까 머리 자른 겁니다. 그리고 더 잔인한 게 나옵니다. 귀하고 코도 다 예리한 칼로 다 도려냈습니다. 칼질을 너무 많이 해두는 바람에 얼굴 봐가지고는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게 불가해요. 5월 21일 날 거기 뒤져가지고 이틀 있다가요 또 머리가 발견된 부근에서 이 잘려내진 이 성기 부위 거기는 또 발견을 또 합니다. 어쨌든 찾아냈네. 그러니까 조각은 다 찾았어요. 5월 26일 날 치안국 수사관은 피해 여성의 인적 사항을 밝혀내게 됩니다. 뭘로 밝혔냐면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죽은 여성의 오른쪽 둘째 어금니가 없어요. 왼쪽 팔목에 2개의 문신이 있어요. 왼쪽 눈 아래에 아래 뺨에 계란 크기의 반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양말을 꿰맨 양말을 한 짝씩 찾았어요. 낡은 남색 세타 요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가출인 신고돼 있는 거를 전부 뽑아가지고 대적을 해서 수기로 다 제조했구나.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밝혔어요. 찾아냈네. 그 사람의 이름은 이강순입니다. 이강순 씨는 32살이에요. 이 인적사항을 치안국에서 5월 26일 날 밝히기 전에 먼저 인양해가지고 도립병원 의사가 이제 부검을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 도립병원 의사는 이게 헷갈리게 만들었던 거죠. 20살에서 23살 사이의 여성이라고 얘기했고요. 젊은 여성으로 봤고. 그다음에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 한 25일 전쯤에 사망한 걸로 보인다. 그 혈액형은 B형이다. 뭐 요 정도로 도립병원 의사가 얘기를 하는 바람에 처음에 이강순 씨를 찾는데 지역 형사들은 어려웠어요. 경찰은 이 사건의 성격 규정을 어떻게 했냐면 치정 또는 원한에 의한 살인이 명백하다. 이렇게 경찰은 추정을 했고요. 피해자 주변을 이제 중심으로 탐문 수사를 쭉 들어가지고 전, 현, 남편 등 해가지고 한 3명을 용의선상에 올립니다. 공개 수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면 평소에 품행이 좋지 않다는 평가는 있었어요. 사실 그 시절에 전, 현, 남편 등 3명이면 만만치 않은 건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소스가 하나 들어와요. 그 현장에서 한 3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양계장을 하는 그 여성 전 씨가 있어요. 제가요 그때가 4월 24일경인데요. 밤 10시경인데 우리 집 개가 엄청나게 짖는 거예요. 네, 갑자기 네. 사람 막 싸우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리는 거예요. 아마 그때 일이란 것 같아요. 이 진술 때문에 최초의 경찰은 사망한 지 넉 달 넘었다는 건 생각도 못한 거예요. 수사 방향은 지금 현재 상태는 개판 5분 정도 가고 있는 거예요. 부검이도 뭐 엉터리로 얘기했겠다. 개판 5분 전 된 거예요. 그나마 인적사항 밝힌 게 다행인 거고. 그나마. 그래서 이제 피해자의 그날 당일날 동선을 파악하자. 이제 경찰이 나섰어요. 전현 남편 뭐 다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다수의 춘성경찰서 형사들은 사망한 이강순 씨의 남편을 의심해요. 박성근 형사, 최기혁 형사라고 이 두 형사는 남편이 범인이 아닐 가능성을 높게 보고 수사를 했어요. 이 두 형사가 피해자의 당일 행적, 그 동선이죠.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강순 씨가 원래 살고 있던 집을 찾아가요. 새 살고 있던 사람 중에 하나 김 씨가 있었어, 남자가. 그 사람으로부터 이삿짐 들고 이사하러 나가서 그 이후로 돌아오지 않고 시신으로 발견됐다는 말을 들어요. 그런데 이제 이때도 형사들은 헷갈리지. 부검이라든지 하는 거는 또 한 달 전인데. 한 달 전인데 그것도 헷갈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들은 거예요. 자신한테도 이삿짐을 날라달라고 그 여자가 부탁을 했대. 혼자 살으니까. 전 남편이 와 있었던 건 아니네. 전 남편이 와 있었으면 그 남편한테 시켜서 날랐지. 이강순 씨가 살고 있던 집은 지안리에 한 8km 정도 떨어진 춘성군 사북면 용산리로 이사를 가려고 했던 거예요. 눈이 내리고 있었대. 지게 주고 이삿짐 날라다가 엎어지면 누가 책임져? 그래서 이강순 씨가 아무리 부탁을 해도 안 들어줬다는 거야. 그 눈 오는 날 이삿짐 이불 같은 거 하고 큰 캐리어 가방 하고 끌면서 이고 이렇게 혼자 날랐던 거예요. 그 와중에 당일날 그 이강순 씨의 부탁을 받고 그 길을 지나가다가 최모 씨라는 사람이 빈지게를 짊어지고 오는데 이강순 씨를 만났어. 그 부탁을 했어. 최 씨를 알게 돼갖고 진술을 듣게 돼. 가다가 너무 힘들었대. 눈이 많이 오고. 그렇지, 눈 오는데. 그래서 주막이라고 그러지, 주막. 뭐 가다가 쉬어가는 곳 주막 같은데. 잘 수도 있고. 그런 데에서 딱 멈추게 됐다는 거야. 근데 이강순 씨가 도저히 난 더 못 가겠다. 오늘은 지쳤지. 8km를 눈길을 사는 말도 안 돼요. 그건. 여기 주막에서 하루 묵고 나는 이삿짐 날릴 테니까요. 아저씨 여기서 돌아가세요 하고 뿜싹 준 거예요. 주막에 들어간 당일날 주막에 누가 있었는지를 확인해봤어요. 주막에는 45살 임동익이라는 남자 혼자 있었어요. 알아봤더니 임동익이라는 사람은 45살 황해도 재령군 장동면 출신이야. 북한 출신이고 지금 현재 직업은 목수야. 북한에서 재령 농업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배운 거예요. 대학까지 나왔네. 그리고 일본 육군 지원 입대예요. 그러니까 일본군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갖고 계급이 5장까지 갔어. 임동익이는 그렇다 치더라도 눈이 왔었기 때문에 발자국은 있어요. 그게 살짝 얼으면 또 굳어요. 형사들이 그것까지 확인했어요. 이 최 씨 말이 맞네. 이강순 씨의 족적이 멈춘 곳이 확실히 임동익의 목로주점인 거를 족적으로 확인까지 했어요. 임동익 상대로 조사합니다. 참 수사를 뭐 그냥 기가 막히게 한 것 같습니다. 바로 잡혔겠어요. 1965년 1월 27일. 그때 눈 오던 날. 1월 27일 밤 이강순 씨가 찾아왔. 춥고 목이 마르다 하면서 술을 요구했다. 같이 마시자고 그래서 같이 먹게 됐다. 술도 취했고 그래서 찝쩍거리고 건드렸대. 이강순 씨가 눈을 딱 뜨더니 뺨을 한 대 때리더라는 거야. 빨딱 일어나고 방 옆에 있는 부엌으로 냅다 주더래. 잠시 후에 식칼을 딱 들고 와서 이 새끼 죽인다고. 그래서 이불을 이렇게 덮어 씌워가지고 확 덮어 씌워갖고 엎어뜨려서 식칼을 뺏었대. 밖으로 끌고 나갔대. 헛간에 걸려있던 낫을 자기 허리춤에 또 숨겼대요. 이 여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으니까 반드시 가서 신고하고 나는 신세 끝이다. 이런 생각. 그러니까 이 새끼 끌고 나갈 때부터 죽이려고 그러네. 한 300m 정도 갔대. 아저씨 내 잘못했어요. 원하는 대로 할 테니까 없던 걸 나고 다시 집으로 가요.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헛소리 하지 마. 그냥 걸어. 계속 가. 하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이강순 씨도 희망이 없으니까 냅다 고함을 지렸다는 거야. 사람 살리라고. 그래서 그 달려들어가지고 목을 졸르고 발로 완전히 제압을 해가지고 죽였다는 거야. 교사를 했다 이거네요. 죽은 거를 확인한 다음에 현장에서 한 200m 떨어진 그 북쪽 산기슭에서 새끼줄하고 칡넝쿨을 찾았대. 시신을 끌고 바로 옆에가 호수래. 낫으로 얼음으로 팡팡팡팡 쳐가지고 적정한 크기의 구멍을 만들었대. 수량시켜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일단은 그 누워 있는 사망한 그 사람의 눈, 코 다 베어내고 목도 잘랐대. 옷을 전부 다 벗긴 다음에 성기 부분을 손바닥만큼 도려내서 먼저 물에다 버렸다. 네. 자른 이 머리는 본인이 입고 있던 피해자가 입고 있던 세타 긴 목 스웨터예요. 거기에다 돌돌돌 싸가지고 물속으로 던지고 두 손을 칡렁꿀로 묶고 네. 앞으로 묶고 네. 두 발은 새끼줄로 묶은 다음에 네. 어른 머리통만한 돌을 밑으로 새끼줄에 달아가지고 물속으로 가라앉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들어간 거예요. 이후에 다시 그 탁탁탁 깨는 얼음장을 그대로 붙인 거예요. 참 이 새끼 아주 웃기는 새끼야. 진짜 웃긴다. 집으로 와서 부엌에 불 때는 데를 갖다 낫을 집어넣어가지고 완전히 녹였어. 옷하고 그다음에 그 덮었던 이불 예. 그다음에 이런 거는 춘천장에 들고 나가서 파는 거야 또. 나중에 그거 다 회수합니다. 형사들이 이 자백까지 다 들은 다음에 4개월 만에 이 사건은 해결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살인 강도, 강간미수, 사체 유기 등등이에요. 예. 이걸로 해서 사형이 확정. 68년 4월 23일 날 서울구치소에서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네. 이전에는 토막살인 사건이라는 용어 자체가 대한민국 경찰에 없었어. 그 대한민국 경찰에 토막살인 사건의 어떤 의미가 부여된 그 어떤 사건입니다 이게. 오늘은 338회로 나름대로 이 범죄사에서 의미가 있는 춘천호 여성 토막살인 사건. 네. 우리 영건영 교수랑 아우 잘 다뤄봤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